네, 안녕하십니까. 강원국입니다. 오늘은 동영상을 두 개를 하는데요. 첫 번째 이유, 제가 어제 또 신나게 먹고 마시면서 녹화를 안 했죠. 오늘 두 개 하겠습니다. 두 번째, 제가 계속 투자자 99%한테 맞는 지수 플러스 자산 배분 전략이 있다고 했는데 제가 구체적인 전략을 안 내놨죠.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가지고 제가 두 번째 영상을 오늘 만드는 겁니다. 일단 복습을 들어가면은 제가 영상 34번에 당신이 아래 질문 3개를 노라고 답변할 경우에는 지수 플러스 자산 배분을 하는 게 좋다라고 했는데 저는 거기서 최대 좋은 방법이 오늘 설명해드린 4계절 포트폴리오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조금 전 질문 3개를 다 노라고 답변하셨다 하시더라도 제가 여기서 보여드리는 이런 분들도 사실 굳이 열심히 주식 투자를 연구할 필요가 없다. 그거보다는 4계절 포트폴리오를 쓰시라. 지수 플러스 자산 배분 중에서 끝판왕 전략을 쓰는 게 좋다라고 했습니다. 그런데 조금 전 질문 3개를 yes로 답변하시고 지금 여기 나오는 내용도 해당 안 되시는 분들은 전체 투자자의 1%가 안 될 거라고 추측을 합니다. 그 말은 무엇인가? 나머지 99%는 지수 플러스 자산 배분, 4계절 포트폴리오를 쓰세요 라는 말입니다. 또 하나 복습을 드리면은 영상 33번을 보시면 마크비츠가 상관성이 낮은 자산에 투자하거라 라고 했고 그거를 노벨상을 받습니다. 그것의 하나 구체적인 사례로 제가 영구 포트폴리오라는 걸 소개해 드렸는데요. 주식, 국채, 금, 현금에 각각 25%를 투자하는 전략입니다. 왜 그런가? 주식, 국채, 금, 현금이 상관성이 낮거든요. 자, 그렇게 투자를 했다면은 이런 훌륭한 결과가 나왔습니다. 복리 수익 8%, 최대 손실이 13%. 와우, 이죠? 그리고 최악의 해에 겨우 5% 깨졌습니다. 근데 이런 훌륭한 전략을 또 능가할 수가 있다고 대박이네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4계절 포트폴리오의 논리가 요 연구 포트폴리오의 논리보다 조금 더 낫습니다. 도대체 연구 포트폴리오가 왜 이렇게 그 포트폴리오 최대 손실이 낮을까요? 왜냐하면 주식은 반토막 한 적도 있고 금도 최대 62% 손실을 본 적이 있는데 어떻게 포트폴리오 전체는 겨우 13%밖에 안 떨어지는가? 바로 그것은 상관성의 기적입니다. 보시면은 그 밑에 보시면 주식, 현금, 채권, 금의 상관성은 거의 다 0과 수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이 네 개 중에서 한두 놈이 비리비리 한다 하더라도 나머지 한두 놈은 잘 나가거나 아니면 최소한 깨지지는 않기 때문에 전체 포트폴리오 수익은 크게 망가지지 않는다라는 위대한 내용이었습니다. 자, 이걸 업그레이드 해보죠. 업그레이드. 이 책에 나오는 내용이에요. 토니 러빈스의 머니라는 책에 나오는데 이 토니 러빈스는 사실 투자 전문가가 아니라 자기 개발의 신이에요. 쇼 같은 것도 많이 하고 이제 강의도 많이 하시고 책을 쓰셔가지고 수천만 권을 판 아마 세계 최강의 자기 개발의 신 아닐까 싶은데 중요한 거는 뭐냐 하면은 이분이 또 이렇게 유명하기 때문에 그 유명한 투자 매니저들 그리고 이제 부자들이 전부 다 인터뷰에 응했습니다. 그래서 이 책은 사실 완전 초보 단계부터 시작해가지고 점점 올라가서 4계절 포트폴리오로 끝나는 이제 그런 책인데 이 책 정말 강추해드립니다. 자, 일단 토니 러빈스는 레이 달리오를 만났습니다. 레이 달리오가 또 누구신가? 세계 최대 헤지펀드 브리치워터를 만든 사람이에요. 브리치워터가 지금 운영하는 자산이 1,500억인가 2,000억 불인가 뭐 그렇습니다. 브리치워터는 다른 헤지펀드와 다르게 진짜로 돈을 법니다. 두 자리 수익 이상을 몇십 년 동안 냈고 그리고 리스크도 꽤 적은 편이기 때문에 여기에 어마어마한 돈이 몰렸고 그래서 이제 헤지펀드계의 1인자가 된 거죠. 네, 그리고 헤지펀드는 다 아시겠지만 수익의 20%를 펀드에서 먹습니다. 그리고 그 수익 중에서 가장 많이 먹는 게 당연히 레이 달리오겠죠. 그래서 이 사람은 지금 억만장자입니다. 억만장자가 아니라 자산이 얼마더라? 30억, 40억 불?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. 다행히도 이분도 토니의 책을 읽어가지고 인터뷰하겠다고 오세요 오세요 한 겁니다. 토니는 와가지고 토니도 저처럼 자산 배분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야 레이야 자산 배분 어떻게 하는겨? 라고 물어봤습니다. 레이 달리오가 노하우를 풀기 시작하죠. 야 토니야 너 분산 투자가 좋다고 배웠지 그지? 그러면 주식 50% 채권 50%는 좋은 분산 투자냐? 좋은 포트폴리오 맞아? 라고 했는데 글쎄 좋은지 아닌지 한번 야 이리 와봐야 포트폴리오 비주얼에서 같이 한번 보자 라고 했습니다. 자 가보면요 오케이 돌려보죠. 자 채권에 50% 그리고 미국 주식에 50% 하고
자, 눌러보면은, 네, 일단 우상향 하는 거는 좋죠. 그러니까 복리 8.3% 나오는데, 근데 여기 보면은, 최대 낙폭이 25% 나옵니다. 조금 전 연구 포트폴리오보다 훨씬 더 떨어지죠. 그 이유는 뭐냐면요. 자, 보시면은, 얘네들의 상관성이 낮은 건 맞습니다. 0.1 정도인데, 자, 보면은, 여기 포트폴리오 리스크 디컴포지션. 포트폴리오 리스크가 어디 갔는가? 자, 그러면 보면은, 미국 대형주의 92% 그리고 채권의 7%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포트폴리오는 미국 주식시장과 거의 동일하게 움직이는 포트폴리오라고 보면 돼요. 그래서 미국 주식시장이 올라가면은 이 포트폴리오도 올라가고 미국 주식시장이 깨지면은 이 포트폴리오도 깨질 수밖에 없는데 자, 일단 주식이 채권보다 훨씬 더 많이 움직이기 때문에 미국 시장이 깨질 때는 이제 주식은 왕창 깨지겠죠. 그런데 그 채권은 주식보다 훨씬 덜 움직이기 때문에 채권에서 커버하는 걸로 주식시장의 손실을 만회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리스크가 한쪽으로 치우쳐 있으면은 결론적으로 분산 투자의 효과가 잘 발생이 안 합니다. 왜냐하면 두 번째 자산이 용을 쳐봤자 그 주식시장의 손실을 커버할 수가 없거든요. 그러면 어떻게 할까? 주식시장의 비중을 줄여야겠죠. 그죠? 자, 예를 들면은 여기 뭐 30%, 아니지, 채권 뭐 70%, 주식을 30%로 가면요. MDD 많이 줄었지만, 그래도 보시면은, 리스크의 72%가 주식에 갖다 붙어 있습니다.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기서도 주식이 떨어지면은 채권에 오르는 게 이거를 커버를 할 수가 없어요. 자,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20대 80으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. 자, 주식 20%, 채권 80%를 누르면은, 자, 어이구, 복리수익이 6.9%. 조금 전에 50대 50에는 8.1이었, 3이었나? 그러면 이제 한 1.3% 정도 줄어드는 건 맞아요. 그런데, 야, 최대 낙폭이 20 몇 프로에서 25%에서 8.5% 줄었습니다. 이건 대박 아니겠습니까? 복리 7%를 보면서 최악의 순간에 8% 깨진다. 그리고 최악의 해에는 3% 깨진다. 이거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? 그죠? 자, 여기 리스크를 한번 보면요. 이제 드디어 주식과 채권의 리스크가 50대 50으로 동등해졌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. 이게 진정한 분산된 포트폴리오라는 거예요. 그러니까 금액을 분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리스크를 분산해야 된다. 이런 내용이었습니다. 자, PPT로 돌아가 보면요. 그리고 이제 레이 달리오가 또 한 게 경제는 4계절이 있다라는 겁니다. 경제는 4계절이 있고 4계절마다 잘 나가는 자산이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경제 타이밍은 예측할 수 없다. 그러니까 이제 날씨에는 봄, 여름, 가을, 겨울이 오고 대충 몇 개월인지 알잖아요. 근데 주식은 그게 불가능합니다.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이 상승이라는 게 경제가 정말 성장하는 거 0% 이상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컨센서스 그러니까 대부분 전문가들이 예측하는 경제 성장보다 높게 성장하는가 낮게 성장하는가 이걸로 상승과 하락을 나누는 거예요. 그래서 호경기라는 거는 기대보다 더 많이 성장했네 이런 거고 불경기는 기대보다 좀 더 낮게 성장했네 이거를 보는 겁니다. 물가도 마찬가지야. 컨센서스가 다 있죠. 올해는 뭐 인플레가 한 1.5% 정도 오를 것 같아 라고 하는데 실제 인플레가 3%다. 그러면은 인플레이션이 발생한 거고 실제로 인플레가 0.5% 나왔네 하면은 이제 물가 상승은 있었던 게 맞는데 컨센서스보다 덜 올랐기 때문에 디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겁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타이밍을 예측을 할 수가 없어요. 왜냐면 컨센서스는 있고 그게 어떻게 보면은 가장 많은 전문가들의 기대치인데 어떻게 실제 경제가 그거보다 더 오를지 덜 내릴지 그걸 어떻게 예측을 합니까? 그런데 중요한 건 또 뭐냐면은 봄, 여름, 가을, 겨울이 이제 우리 날씨에 있는데 경제에서는 봄 다음에 가을이 올 수도 있고 겨울이 올 수도 있어요. 그리고 봄이 3개월, 가을이 20개월 또는 반대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. 그래서 예측 불가.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는가? 예측하지 말고 대응을 해야죠. 왜냐면은 계절마다 잘 나가는 자산이 아래와 같습니다. 경제가 생각보다 많이 상승하면은 주식이 잘 나가겠죠. 부동산도 잘 되고 원자재도 많이 오릅니다. 그리고 기업체도 좋아져요. 기업이 망할 가능성이 적어지니까. 또 이제 물가가 예측보다 많이 상승했다 하면은 보통 주식에는 그렇게 안 좋은데 원자재나 금값은 보통 많이 오르고 부동산도 당연히 많이 오릅니다. 물가 연동체도 그렇고요. 근데 경제 성장이 생각보다 별로였어. 아이고 그러면은 이제 주식은 보통 떨어지게 돼 있고 국채는 또 보통 많이 오릅니다. 왜냐면 안전자산이 국채에 돈이 많이 붙거든요.
반대로 물가도 마찬가지죠. 물가가 예상보다 덜 올랐다 하면은 그러면은 이제 금리도 낮아질 가능성이 높으니까 국채가 고고 올라갑니다. 그리고 주식도 보통 좋아요. 그 인플레이션은 보통 이제 특히 단기적으로는 주식할 때 별로 안 좋습니다. 경기가 악화될 가능성이 높으니까. 물가가 하락됐네? 그러면은 금리를 낮게 유지할 수 있잖아. 주식 고고 하는 겁니다. 그러니까 이렇게 사시절마다 잘 나가는 자산이 있어요.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계절이 올지 모르기 때문에 이 자산들에 적절히 나눠서 투자를 하는 겁니다. 라고 레이 달리오가 말했는데, 토니가 이제 다 받아 쓴 다음에, 야, 대박이네. 야, 리스크 분산. 나 이거 처음 들었니? 야, 사계절. 야, 너 진짜 훌륭한데. 너 어떻게 이런 거 만들었어? 그런데 말이여, 잉? 어떻게 하라는겨? 어쩌라는겨? 구체적으로 어떻게 투자하는지 알려줘야지, 임마. 개미를 좀 돕고 살자. 레이는, 야,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여, 임마. 야, 그러니까 토니가, 야, 개미들 좀 봐줘. 네가 한 말로 어떻게 포트폴리오 만들겠어, 잉? 하니까, 이놈 안 말해주면 집에 안 가겠네. 그래, 임마, 토니야. 내가 알려줄게. 그러니까 말이여. 하면서 이거를 알려줍니다. 그 주식 30%, 중기 국채 15%, 장기 국채 40년, 아이고 40%입니다. 죄송합니다. 그리고 원자재 금은 각각 7.5%, 합쳐서 100% 이렇게 하자라는 겁니다. 주식이라는 거는 호경기 그리고 디플레이션, 그러니까 인플레가 별로 없었을 때 그때 엄청 잘 나가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수익이 가장 높은 자산이기 때문에 꼭 필요하죠. 30% 주식. 그 국채는 55%를 담았는데 그 경제가 안 좋을 때 그리고 물가가 하락할 때 그때 잘 나가거든요. 그래서 이제 55%를 박았는데 토니가 또 그랬죠. 왜 이렇게 비중이 큰겨? 야, 주식 30, 채권 55? 말이 돼? 하니까 야, 임마, 내가 리스크 분산 얘기할 때도 다 잠잤냐? 그 주식은 리스크가 채권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에 변동성도 높고 그래서 주식 비중을 너무 크게 하면은 이 전체 포트폴리오가 주식과 똑같이 움직여 임마 한 거죠. 그리고 왜 장기국채 비중이 더 높은가? 얘네들이 중기국채보다 수익이 더 높거든요. 그리고 이제 실물자산은 특히 인플레이션 때, 그리고 경기가 너무 막 잘 나갈 때, 이때 잘 되기 때문에 얘를 뺄 수 없다는 게 지론입니다. 그런데 인플레이션이 엄청 높을 때는 사실 역사적으로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.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원자재 금 비중을 15%로 좀 낮춘 것 같고요. 그리고 또 원자재와 금이 변동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것도 비중을 좀 낮춘 이유가 아닌가 싶습니다. 그리고 수익 자체도 주식보다 좀 낮아요. 자, 그러면은, 이거 요약이 들어가기 전에, 토니가, 그래? 그거 그렇게 좋은겨? 하니까, 이제 레이 달리오가, 야야, 포트폴리오 비주얼라이저 보여줄게. 이리 와봐, 임마. 같이 보자. 했을 겁니다. 같이 보시죠, 저희도. 자, 보면은, 자, 일단 요 전에 거를 휴지통으로 지워버리고, 자, 여기, 원자재가 7.5라고 했죠. 그리고, 이제 금이 7.5라고 했고, 미국 주식이 30%라고 했습니다. 자, 그리고 미국 중기채가 어디 갔느냐, 얘들아. 인터미디에이트, 그치. 얘가 15%고, 그리고 장기채가 40%라고 했습니다. 눌러보죠. 자, 1978년부터 2018년, 그 40년 결과인데요. 보시면은, 복리 수익이 9.4% 나왔습니다. 연구 포트폴리오보다 1% 늘었죠. MDD는 조금 떨어졌는데, 13%나 14%나 그게 그거죠. 최악의 해 4% 깨졌습니다. 자, 여기 밑에 보시면은 40년 동안에 수익이 안 난 해가 딱 5번 있다라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. 81년, 여기 90 몇 년, 2001년, 2008년, 2015년인가? 뭐 그렇게 된 것 같죠? 그리고 포트폴리오를 보십시오. 이것도 매우 깨끗하게 우상향합니다. 쫙 올라가죠. 아주 쌈박하게. 그러니까 이거 보고 또 토니 러미스의 거품을 봅니다. 어우 쉣 대박 이런 포트폴리오가 있어 이게 너무 좋아요 하면서 한 20페이지 동안 이게 얼마나 훌륭한 포트폴리오인지 거품을 불고 칭찬을 하기 시작합니다. 재밌어요. 책에 보시면은. 그리고 여기 이제 뭐 드로우다운을 보시면은 2008년은 그래도 고비였네요. 요때 14% 살짝 떨어지고 9개월 만에 다시 본전을 리커버합니다. 그리고 본전을 리커버하는데 1년 이상 걸린 적이 한 번도 없어요. 그죠? 그 좋은 거는 또 이 포트폴리오는 1년에 한 번만 리밸런싱을 하면 됩니다. 그러니까 그 1년 동안 비중을 맞춰놓고 가만히 있다가 1년 후에 와서 비중만 재조정하면 되는 거예요. 엄청 심플하죠. 일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. 대박이죠. 그리고 여기 뭐 리스크는 어떻게 분산이 되어 있나? 여기 보시면은 이것도 좀 흥미롭네요. 리스크를 보시면은
여기도 장기채와 주식의 그 리스크가 비슷하다라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. 아무래도 다른 주식들은 리스크가 조금 떨어지긴 하는데, 그러니까 레이드 알리오는 기계적으로 리스크를 각각 20%로 맞추는 것보다는 이렇게 주식과 채권 리스크는 비슷하게 맞추고 나머지는 그냥 곁들이로 하자,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신 것 같습니다. 자, 그러면은 오늘 걸 요약을 한번 해보죠. 자, 그 분산 투자란 상관성 낮은 자산과 자산군에 투자를 하는 겁니다. 마코비츠죠. 그리고 이제 금액 분산이 아니라 리스크 분산이 더 중요하다. 요게 이제 사계절 포트폴리오가 연구 포트폴리오보다 조금 더 낮은, 좀 더 그 업그레이드된 포트폴리오인 이유입니다. 그래 사실 둘이 그 수익률 차이가 1% 정도밖에 안 나요.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냥 무식한 금액 분산도 그렇게 나쁘진 않은 것 같다라고 제 생각은 좀 듭니다. 그리고 경제는 사계절이 존재하는데 예측은 절대 할 수 없다. 왜냐면은 중요한 거는 경제 성장이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중요한 게 아니라 컨센서스 대비 더 오르냐 덜 오르냐 이런 거니까요. 그리고 사계절마다 잘 나가는 자산군이 있다. 그래서 우리는 예측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잘 나가는 자산군에 적절히 투자를 해놓는 겁니다. 전부 다. 그리고 이 양반이 제안하는 거는 주식 30%, 채권 55%, 원자재 15% 이렇게 됩니다. 자, 다음 시간에는요. 이 포트폴리오가 정말 그렇게 훌륭한지 아니면은 한국형 포트폴리오를 좀 만들어야 되는지 조금 애저스트가 필요한지 그런 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